다들 이런 길이 있었냐라고 궁금해하면서 눈이 커지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취업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일 테니까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내가 어느 루트로 갈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취업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학원생 분들이 학위 과정을 마치는 과정에서 취업을 앞두고 계실 텐데 취업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정했으면은 그곳에 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분들 뿐만 아니고 학부생 분들도 취업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대학원생을 졸업한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출연연구원, 두 번째는 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대기업까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네요. 근데 사실 그 외에도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부출연연구원입니다. 출연은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대학원생 분들, 그리고 이공계뿐만 아니고 인문경상 쪽도 대학원을 졸업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출연연으로 가시면 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정부출연연구원이 세종의 국책연구단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인문경상 쪽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쪽 정부출연연구원, 그 다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대기업 또는 중견이나 스타트업도 포함됩니다. 이렇게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싱크탱크 기관, 그리고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대기업 또는 중견이나 스타트업, 이거는 이제 사기업이죠. 그 다음에 싱크탱크 기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님이니까 요거는 교원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쪽으로 가시는 거, 그리고 창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정부출연연구원, 대기업 또는 교수님 되는 걸로만 거의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수 창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싱크탱크 기관, 그리고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루트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대학원생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대학교고 거기에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위에 있는 네 가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네 가지 중에서도 여기 세 가지는 특히 많이 생각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밑에 있는 두 개를 제안드렸을 때 다들 이런 길이 있었냐라고 궁금해하면서 눈이 커지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내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루트가 좁아지고 있구나, 또는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현재 석사면은 박사를 하게 된다면은 길이 더 좁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닌 답변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원, 맞습니다. 연구직 같은 경우는 석사나 박사 이상급을 원해요. 박사로 가게 된다면 SCI 논문 2편 이상은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데 박사급만 뽑는 것이 아니고 석사 이상이라고 거의 다 연구직 공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석사분들도 지원 가능하시고 합격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연구 라인입니다. 연구 라인으로 갔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 또는 박사 이상이라고 주어진 경우가 많아요. 석사급이라고 한다면 박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서포터로 하면서 업무를 R&D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 박사급으로 공고가 났다고 한다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결 솔루션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실제 강의를 구현하는 시강인 거죠. 시강 같은 부분도 직접 수행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교수라는 이런 직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수행할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직접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싱크탱크 기관 아마 생소할 겁니다. 우리가 현재 대학원이라고 했을 때 보통 공과 계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과 계열, 즉 과학기술 쪽 관련돼서 싱크탱크 기관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키스텝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즉 동향을 확인하는 거죠. 동향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는 현재 이러하니 우리는 어떤 걸 연구해야 된다라고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내는 그러한 싱크탱크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키스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싱크탱크 기관인 거고 각 중앙 부처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글을 읽어보거나 해당 분야의 동향을 살펴볼 때 전문학사나 학사 분들께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분야의 석사나 박사분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재 채용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싱크탱크 기관,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내는 그런 곳이니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위탁 집행 준 정부기관. 집행하는 거를 위탁하는 거예요. 어떤 걸 집행하냐면은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를 위탁합니다. 근데 정부기관은 아니에요. 준 정부기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기관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19부 20청에 있는 이런 형태의 정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지자체가 이렇게 있죠. 해당 내용은 국가기록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19부 20청 그리고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해당 부분이 정부인 거지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정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하는 역할은 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관리를 합니다. 보통 해당 기관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해당 부분을 기획하고 관리할 때 자, 한번 봅시다. 보통 위탁 집행은 준 정부기관 같은 이런 기관에서 사업 공고를 낼 때 한 개 기관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컨소시엄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산학연의 형태로 많이 컨소시엄을 짭니다. 근데 산업체, 학교, 연구원인데 학교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교수님인 거죠. 자, 그럼 학교의 교수님,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 산업체의 과장이나 차장급 되시는 분들께서 한 팀을 이뤄서 연구에 대해서 우리 해당 사업에 들어가자라고 할 때 보통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해당 계획서를 읽어보고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만 들었을 때 석사나 박사급들이 아니면은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당 전공자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내셔널 리서치 파운데이션 이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애초에 채용 공고에 이공계 직무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석사나 박사급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해당 분들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때 단 3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5개, 창업까지 한다면 6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부출연연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연연구원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기업. 그래서 R&D 팀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교수님 되는 곳. 교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네 번째, 싱크탱크 기관. 주로 보고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결과물로 제출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위탁 집행연 준정부기관. 이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연구과제 발주기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연구과제에 대해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팀을 찾고 그런 팀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리하고 기획하는 그런 겁니다. 네, 오늘은 5가지 그리고 창업까지 한다면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취업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일 테니까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 끝에 취업을 희망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느 루트로 갈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